그 당시에는 미국이 전반적인 세계의 대장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 전략과 행동을 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딴 데는 모르겠고 나만 잘 살래 라는 이기성이 훨씬 더 커진 상태에서 짜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외갓집, 친척집들 다 정 만들어가지고 이 전체랑 싸우는데 유리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으로 굴 건데 그래도 저쪽은 내 편에 가까이 계속 유지는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이번 관세율 정책에는 들어갔다고 봐요. 내가 상대적으로 너희 신경 썼어 라는 정도의 뉘앙스를 주는 건데 지금 그런 정도의 행동이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 확률이 저는 높게 보지는 않아서 이 게임이 루저 게임이 될 확률이 더 커졌다. 안녕하십니까. 오정태의 투자병법입니다. 관세가 발표가 됐는데 모든 예상했던 사람들의 예측치를 다 넘어서는 매우 높은 부분이 나타났고 그걸 스스로 제너러스한 관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어이없는 현장들을 오늘 새벽에 보셨을 겁니다. 네, 나온 관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충성할 수 있는 날이 아니야? 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새벽 5시였죠. 관세 발표가 되었는데 이번 관세 발표에서 제시된 부과 대상, 세율, 적용 기간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높다. 네. 모든 것이 다 예상치보다 높았고 전체에 대해서도 10%로 모든 대상에 대해서 부과했고 그러니까 범위가 넓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좁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 국가들의 주요 국가에 대해서 한국, 우리를 포함하여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드릴 때 골드만삭스가 평균적으로 18%까지 올린 부분이 많이 평균적인 기대치가 관세가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보다도 훨씬 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뭐 아주 서프라이즈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중국, 한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와 관련된 나라가 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지표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트럼프 1기 때의 관세 정책이 나올 때는 이 관세를 통해서 중국에 악영향을 주겠어 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의 그림으로 보였어요. 근데 지금도 이번에 중국이 관련된 다른 국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루트상에 있는 국가들의 관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1기 때 했었던 그 포인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수출입 규모가 많은 부분, 당연히 가까운 국가인 카나다와 멕시코가 그 부분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세율도 높아진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서 1기 때보다 범위도 확장됐고 대상도 커졌고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지속성, 오토가 항상 말씀드릴 때 그 말씀드리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증가하느냐 아니냐가 항상 중요하니까 투자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지금 이 관세 정책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당장 아침에는 뭐야 이거 훨씬 높네? 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 때문에 이게 다시 각 국가별로 얘기를 나누면서 떨어지겠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직도 협상 전략일 거야 라는 생각의 방식으로 이 발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누차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관세라는 것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은 놀라서 지금 지금 미국 선물들이 지금 3-4% 빠지고 있는데 이건 아직 그 기간보다는 폭에 대한 부분의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뭔가 날짜를 트럼프가 얘기하고서는 그 날짜가 오기 전에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그 날짜가 왔을 때 당일날도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카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방식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번 실제로 예고편을 많이 때렸잖아요. 4월 2일, 4월 1일 지겹게 떠들다가 그 예고편대로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면 흥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어제는 흥행을
시킨 거예요. 이 쇼를 잘 짜는 이 할아버지가 어? 쇼꾼이잖아요, 쇼꾼. 이 쇼를 만들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의 사람들의 구성, 거기 있는 다 공장에서 일하는 옷들 입고 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 깔아놓고 차트도 그냥 이상한 거 자기가 직접 들고 도대체 세워놓지 않고 자기가 이거 힘자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쇼적인 부분을 많이 넣었다는 것은 내가 이 의도로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해놓은 너희 기대치를 이만큼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 기대치를 넘길 수 있는 것을 난 다 준비해 놨어 라는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행동을 한 것이죠. 또 추가적으로 네. 이제 뭐 동맹 관계에 있는 뭐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가 좀 낮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원자재, 뭐 달러 관세품으로 지정된 것들은 관세 제외를 시킨다. 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또 얽혀 있는데 네. 이렇게 또 관세 제외를 시키는 품목이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트럼프가 이번에 얘기하면서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이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한 멘트를 했어요. 그 말은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안 돼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뺏어오려고 하는 애들이 동맹국이 더 많으니까. 동맹국이 아닌 애들은 자기랑 무역 규모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한테 실질적으로 더 많이 뺏어야 내가 실질적으로 얻는 게 있으면 사람들은 얘네들이 동맹국이니까 더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를 깎아내려야 그래야 사람들한테 뭔가의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안 만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건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동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역 규모가 그래서 너 얼마고 네가 나한테 흑자 규모가 어떻게 돼? 그거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가장 최근에 봤었던 머스크랑은 그렇게 친해 보여요? 아주 조금 비슷해 보인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은 친하고 안 친하고 없어요. 나한테 득이 되느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죠. 네.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지금 그와 관련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이제 피바다, 희망 따위 없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국내 미국 시장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보이는 게 지금 시간이 10시 한 20분이 돼 가는데 두 가지가 일단 보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이게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주식을 안 팔 수 있는 확률도 저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숏을 많이 해놨고 최근에 매도 접근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한국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시아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 일본도 지금 2.8%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포지션을 미리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그건 혹시 걷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를 4,400억, 코스닥을 30억으로 얼마 안 되고 선물도 한 62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는 사람은 일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한 대응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이 관세에 의해서 영향이 적게 받는 업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보다는 중국 관련된 부분에 영향이 더 큰 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무역하고 그렇게 상관없잖아요. 네. 지금 플러스 보이고 있고 지금 엔터주들 지금 우리가 한한령에 대한 부분에 기대를 하면서 중국과 뭔가에 좋아지는 부분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플러스들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금 IT나 자동차나 미국과 전반적으로 무역 규모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쪽들은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관세에 대한 영향이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흐름이 지금 가격에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보였던 것이 이게 다 나왔어. 재료 노출이 다 끝났어. 그럼 지금이 이것 때문에 가격을 받은 악재가 가장 많이 작용되어 있는 가격이니까 이제 얘를 사도 돼 혹은 이제는 지켜봐도 돼 라는 생각보다는 이거를 영향이 적은 쪽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이 지속성에 대해서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대응이 돼 있죠. 네. 다시 이제 또 관세 얘기로 말씀드리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관세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3월 31일 긴급 진단에서 모든 리스크를 피해가고 있는 중국 쪽으로 투자 관심을 돌려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관세율이 높게 나온 상황에서 지금도 그 투자 방식이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그 영향을 지금 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의 정책적인 강도가 셉니다. 이 정도의 강도를 생각하고 있지는 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변수가 발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을 오늘 실행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을 5%를 벤치마크 비중으로 넣어놨는데 가장 좋을 때 15%까지 이 비중을 갔었어요. 그러한 말씀하셨던 중국의 개선되는 부분의 흐름에 대한 포지션을 넣어서 포인트를. 근데 지금은 이 미국에 의한 것이 이게 미국이 이 정책으로 인해서 자기가 힘들 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다칠 힘들 것도 각오하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루저 게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단기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루저 게임에서는 미국 스스로가 루저가 되면서 상대의 루저라는 강도를 더 크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루저 게임을 하는 거지. 네. 내가 더 다치게 하면서 게임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의 강도가 더 세진 영향을 우리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맥스 때 15%였던 중국의 비중을 지금 9%로 거의 30-40% 낮춰놨습니다. 네, 그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일본이나 우리 한국 오늘 시장이나 중국이나 빠지고 있을 때 영향은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영향을 받을 때 이것을 그냥 빠지는데 계속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포지션이 내 매매가 발생하는지 빠지는 것을 기회로 사실 지금 중국 시장을 사는 사람이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의 매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사지 않는다. 소폭이지만 팔고 있다라는 건 소폭이라보다는 중간폭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현선물을 다 더하면 지금 현재 시간으로 한 6천억 정도 매도니까 이 정도면 그냥 매도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은 사지 않는 게 보여줬고 중국 시장은 그렇게 해서 빠지는 흐름을 통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 네. 그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가격만으로 판단하지 지금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접근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 시장의 지속성은 크게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네.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중국은 내부에서 싸게 샀던 사람들의 매도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어요. 손바뀜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슈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심스럽게 관찰해야죠. 왜냐? 더 네거티브 팩터가 관세라는 부분에서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이유와 사람들의 행태라는 두 개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놓고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개선될 확률이 있다는 그 로직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줄였긴 줄였지만 벤치마크 비중보다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줄이어서 가고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네. 가긴 가지만 네.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긴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일주일밖에 모른다니까. 가긴 간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딜 가? 집에 가요? 일주일. 네. 일주일 정도. 네. 결론적으로 네. 이렇게 트럼프의 의도를 확인했으니 네.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시점으로부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어떤 전략을 고수하는 게 좋을까요? 모르겠었는데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관세 발표라는 내용의 불확실성이 줄어든 건 맞아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위험을 키워놨죠. 왜냐하면 더 강한 네거티브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줄면서 위험이 컸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더한 것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이 지속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아직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속성이 평균적인 사람들의 생각보다 길 확률이 높아서 그 부분의 지속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의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었고 위험으로 전환됐고 다른 하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복 관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유럽에서 중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주식 시장에 파도가 칠 거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관세 발표 직후에 인터뷰에서 이제 큰일 나니까 보복 관세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 1기와 2기의 트럼프 기수의 차이인데 지금 이제 그
지금은 그 당시에는 미국이 전반적인 세계의 대장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 전략과 행동을 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딴 데는 모르겠고 그냥 난 내가 잘 살고 나만 잘 살래 라는 이기성, 네. 이기성이 훨씬 더 커진 상태에서 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들한테 지들이 지금 관세 잔뜩 매긴다고 해놓고서는 유럽에서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고향이 어디예요? 미국이. 아, 미국이요? 네. 미국의 고향? 미국 고향 어디야? 유럽이지. 아. 유럽에서 넘어와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백인 사회 구조로. 그래서 지들 고향에 대해서는 지금 적을 만들게 되면 한마디로 자기 외갓집, 친척집들 다 적 만들어가지고 이 전체랑 싸우는데 유리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으로 굴 건데 그래도 저쪽은 그래도 내 편에 가까이 계속 유지는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이번 관세율 정책에는 들어갔다고 봐요. 제 눈에는. 그래서 유럽 쪽에도 절대적으로 보면 20%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아시아보다는 인도보다는 낮은. 이쪽은 뭐 25, 3, 40 하고 있는데 자기는 20이잖아요. 네. 그런 식의 내가 상대적으로 너희 신경 썼어. 라는 정도의 뉘앙스를 주는 건데 지금 그런 정도의 행동이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 확률이 저는 높게 보지는 않아서 이 게임이 루저 게임이 될 확률이 더 커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을 반영해서 최근에 이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넷 익스포저를 20% 초반까지 가져갔다가 최근 상황과 우리 국내의 시스템 안정도의 가능성 때문에 제가 30%대로 올려놨었는데 그걸 다시 20%로 낮췄어요. 네. 지금은 여기서 지금 뭔가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게 항상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우선에 대한 강도를 훨씬 더 높여서 우선해야 되는데 의도치 않게 오늘 포트폴리오가 플랫은 지킬 것 같은데요. 우리 노트폴리오는 네, 안 빠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확률적으로 이제 루저가 될 수 있는 게임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이제 중국과 유럽에서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랬을 때 네. 보복 관세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가 굉장히 관건으로 보이는데 방금 확률적으로 보복 관세를 때릴 거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원인의 현상을 판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판을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은 공급망 자체도 미국 내부에서 만들겠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럼 그것이 진짜로 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최근에 진짜로 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그럼 미국이 미국 스스로가 가장 매력적인 자신들의 소비 시장과 자신들의 공급 시장을 내부에서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 된 상태에서 낙동강 오리알들끼리 서로 간의 입장이 비슷해졌겠죠. 네. 그럼 비슷해지면 적의 적은 뭐예요? 왼수. 적의 적은 친구죠. 적의 적이 어떻게 왼수야? 환장하겠네 진짜. 적이 다시. 아니 이건 나 빼지 마. 이거 앞에 하면 안 돼요. 이거 놓으셔야 됩니다. 네. 네. 아 진짜. 근데 요번에 지금 우리 감독님과 수료식을 준비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교육생 끝나고 이병으로 승진시키려는데 잠깐 대기. 감독님 잠깐 대기. 적의 적은 친구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저래? 미국이 저러고 있는데 쟤도 미국한테 저러고 있어? 그럼 쟤랑 나랑 힘을 합치면 이쪽에 대응력이 세지는 거잖아요. 삼국지를 안 읽었나? 네. 수고지 이런 거 안 읽었어요? 만화는 안 봤어? 만화 많이 네, 봤습니다. 만화 봤구나. 만화 다시 한번 봐봐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유럽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관세율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어차피 계속 그 길로 갈 걸 알고 누구보다도 옛날 지들이 할아버지인데 자신들의 생각 구조랑 이 뇌 구조가 똑같은 놈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도 몇백 년 전에 수도 없이 해봤던 건데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죠. 중국이 5,000년의 문명을 만든 1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세계를 이끌던 나라들인데 그럼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그럼 쟤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쟤들이 멀어지는 부분들에서 내가
나도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야? 라는 부분을 신경을 쓰는 것이고, 그게 최근에 독일에서 재정정책을 세게 하는 부분으로 정책이 바뀌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스스로가, 유럽, EU가 수긍하는, 중국도 수긍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간에 각자의 갈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갈 겁니다, 안 간이가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가는 모양이 나올까요? 미국은 미국의 길이 어떻게 갈까? 나머지는 나머지 길이 어떻게 갈까?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죠. 그럼 일주일 간격으로 시장 상황과 어떤 경제적인 정책이나 지금 나온 관세 발표나 어떤 네. 흐름들을 생각했을 때 일주일 안에 네. 각자의 나라는 어떤 길로 갈 것 같으신지. 일주일하고 이제 아주 그냥 보호막을 치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좋은 적응입니다. 네. 일단 저는 중국에서는, 유럽은 중국의 정책을 보고 판단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자기는 핵심적인 적도 아니고, 사실은 적이라고 평가도 서로는 아직 안 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좀 전에 친척이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고, 중국이 이게 가장 강한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 거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 포지션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뭔가 나온다면, 저는 중국에서는 상대 미국에 대한 부분보다는 미국이 아닌 나라들한테 향한, 유럽과 한국 모든 나라들을 향한 호혜적인 정책이 나올 확률이, 목소리가, 예를 들면 한한령도 그런 분위기에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서 얘네들 문 닫아요 여러분, 얘 문 닫는데 저는 문 엽니다 여러분, 일로 오세요. 네. 라는 부분. 제가요, 쟤네들 지금 2, 3억만 가지고 소비 저렇게 7만 달러 소득 가지고 한 3억 명 인구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저 10억 넘는 인구 가지고 제가 소비 정책 이제 바꿔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라는 쪽으로 나아갈 확률이 저는 높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는 중국 관련된 소비가 개선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네. 투자자 입장에서 네. 지금 트럼프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궁금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는 지금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제가 말하는 그 단순기의 의도예요.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다시 어떻게 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파급적인 파생적인 연결고리를 자기가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상대 보고 행동하지 마라, 너 말 들어, 안 그러면 죽어, 라는 부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한테서 돌아오는 거는 나는 관심 없어,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지금 행동 방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어요. 이건 딱 단순계입니다. 근데 그 세상 지금 복잡계라고 이제는 다들 아직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냥 유튜브 보지 말고 책 좀 보세요 제발. 네, 그러길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상호작용이 서로 뒤엉켜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예측 가능할 수 없어요. 트럼프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저 정책을 세게 만든 사람이 예측 가능성이 스스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투자자의 판단으로서는 저 사람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그건 일단 제 판단이 하나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저 사람이 판단 못하는 걸 저는 판단할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없죠. 어떻게 판단해요? 이렇게 큰 사고를 지난 50년의 시스템이 바뀌는 부분의 상황을 크게 터뜨려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바보라서 복잡계를 이해 못해서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여파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판단할 수 없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넷 익스포저를 20%로 줄여놓은 거죠. 네. 그래서 공격보다는 방어. 제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넷 비중도 줄이지만 농심 같은 방어주를 많이 사놔서 방어 비중을 색깔과 폭에서 둘 다 만들어 놓은 건, 이거는 지금 돈 벌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지켜는 지잖아요. 네, 지금 우리도 절대 수익률이 더 증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절대 수익률이 지켜지고 있는 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내일 이제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그렇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의 어떤 이런 흐름에 따라서 네. 투자자가 어떤 리스크에 대비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투자자의 영역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다 국민들이고, 뭐 어떤 색깔이고 뭘 떠나서 사회 시스템이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 맞지 않아요? 그러면 헌법에 베이스한 민주주의 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각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 법계에 계신 분들은 법계, 정치계, 경제계, 뭐 컨텐츠계,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그 합리성과 그 합리성을 이상한 말로 자기 의도들을 왜곡해서 이기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남들이 봐도 합리적인 그 방식에 의한 예측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는 사회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야죠. 지금 너무 그게 악화됐잖아요. 그 악화된 부분을 통해서 이번에 만들고 나면 한국이란 사회는 전 세계가 권위주의 파시즘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지난 50년 동안 경제도 뛰어나게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에서 노벨상까지 한강분이 받은 상황에서 이제 정치에서도 정말 앞서가는 모습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인정받는 좋은 또 계기가 될 겁니다. 지금 튀르키예, 터키에서도 지금 막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금 혼돈이 더 커지고 이제는 이 파시즘에 대한 반대 못 참는 부분의 움직임들도 나오기 때문에 인류가 만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보다 더 좋은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을 제대로 잘 가꾸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벤트가 발생을 크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게 큰 지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동남아시아에 큰 지진 났잖아요. 미얀마 사망자가 너무 많으신데 잘 그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원드리고 안 좋은 일 당하신 분들 위로드리고 그 지진이 끝났다고 해서 한번 캉했다고 여진이 더 중요해요. 여진의 피해는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려 있는 상태에서 여진이 오면 진앙지에서 처음 발생한 것보다 약하다 하더라도 약해져 있는 구조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너무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상대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 이거는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두들겨 팬다고 끝나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 권투 같은 것들 오락실 가면 얼마나 세게 치는지 펀치 때리는 거 있죠.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상대끼리 싸우는 지금은 UFC 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 가지들을 좀 더 넓고 깊게 관찰하면서 천천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루하루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도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좀 다루어서 방향성을 좀 찾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